형들, 요즘 코인 투자자들이 딱 한 날짜만 기다리고 있어. 바로 9월 15일. 이날 미국 상원에서 클래리티 법안을 앞으로 밀어붙일 수 있느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날이거든. 그런데 나는 이 법안이 9월에 통과되느냐보다 훨씬 더 중요한 흐름이 하나 있다고 봐. 설령 이번에 법안이 막히더라도 미국 금융이 온체인으로 이동하는 흐름까지 사라지는 건 아니거든. 이미 스테이블 코인부터 미국채, 펀드 같은 현실의 금융자산이 블록체인 위로 올라오기 시작했고, 이 흐름이 커질수록 결국 이들을 거래하고 정산할 금융 인프라가 필요해져. 그렇게 이 흐름을 이해하면 앞으로 어떤 코인이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은가에 대한 통찰도 생길 거야. 그런데 일단 슬픈 소식부터 전하면 클래리티 법안의 9월 통과가 쉽지는 않다는 거야. 클래리티 법안을 진짜 쉽게 설명하면 이거야. 지금 미국 코인 시장에는 아직 이 코인은 증권이야? 아니면 상품이야? 증권관리위원회 SEC가 관리해? 아니면 상품선물거래위원회 CFTC가 관리해? 라는 교통법규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많거든. 클래리티 법안은 이걸 정리해서 어떤 디지털 자산을 누가 감독하고 거래소와 브로커는 어떤 규칙 아래 영업할지 큰 틀을 만드는 코인 시장 교통법이라고 보면 돼. 참고로 지난해 통과된 지니어스 액트가 스테이블 코인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발행할 것이냐를 정한 법이라면, 클래리티 법안은 이 디지털 자산 시장 전체의 규칙을 정하는 법이지. 이 클래리티 법안을 9월 15일 상원에서 밀어붙이려면 먼저 이제 토론 그만하고 표결로 넘어가자. 라는 공화당 주도의 절차를 통과해야 해. 미국 상원에서는 이때 60표가 필요한데 현재 공화당 의석은 53석이라 민주당에서 최소 7표 이상을 더 끌어와야 하거든. 그런데 민주당에선 협조는커녕 잠깐! 트럼프 대통령 가족이 코인 사업으로 돈을 버는데 그 대통령이 속한 공화당에서 코인 규칙을 만들겠다고? 라며 딴지를 거는 거지. 게다가 11월 중간선거까지 다가오고 있으니 민주당 입장에서 9월에 굳이 트럼프에게 커다란 입법 성과를 선물할 이유도 없어. 그래서 시장이 민주당이 클래리티 법안을 막으니 미국의 코인 제도와도 물 건너갔다. 라며 한탄하는데, 사실 나는 이게 너무 일차원적인 생각이라고 봐. 왜냐면 이 사건의 본질은 정치권이 아니라 월가에서 상용화되고 있다는 게 현실이거든. 형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 알지? 2024년 블랙록은 빌드하는 아주 재미있는 상품을 처음 이더리움 위에 올렸어. 쉽게 말하면 투자자들 돈을 모아 현금, 미국 단기국채, 레포 같은 안전한 단기자산에 투자하는 펀드인데, 그 펀드의 지분을 블록체인 토큰으로 만들어 놓은 거야. 예전에는 블록체인이 아닌 증권사 데이터베이스에 언쌤이 이 펀드 1억 원어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기록했다면, 빌드는 그 소유권을 블록체인 위에서도 토큰 형태로 표현할 수 있게 만든 거지. 실제로 빌드는 출시 1년 만인 2025년 운용자산 10억 달러를 넘어섰고, 이후 실제 거래소의 담보자산이나 디파이 거래에도 활용 범위를 넓혔어. 즉, 월가가 블록체인을 실제 금융상품을 거래하는 데 엄청나게 활용하고 있다는 거야. 전 세계 금융시장 전체와 비교하면 아직 작은 시장이지만, 더 중요한 사실은 이제 아이디어 단계는 한참 지나버렸다는 거지. 그래서 나는 민주당이 이번 법안을 막는다고 해서 미국이 다시 블록체인을 금지하는 옛날 세상으로 돌아갈 거야. 라고 보는 건 너무 단순하다고 생각해. 설령 트럼프 이후 민주당으로 정권이 바뀐다 해도 그때 가서 트럼프 일가의 코인 사업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규칙을 만들어야 할 뿐더러 게임의 룰을 다시 만들어야 하거든. 다시 말해, 시장이 커질수록 오히려 아무 규칙도 만들지 않는 선택은 점점 어려워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봐야 할 건 9월 15일에 이 법안이 통과될까? 보다 온체인 금융이 더 커져서 규칙의 필요성도 함께 커지고 있는가? 라는 거야. 장기적으로 봐야 한다는 건 알겠고, 그래서 어떤 코인에 투자하면 되는데? 형들, 투자처를 알기 위해선 먼저 이 거대한 금융판의 중심에 누가 있는지를 봐야 해. 현재 가장 강력한 후보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더리움 생태계야. 형들, 이더리움을 그냥 알트코인들 중 하나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어려워. 나는 이더리움을 오히려 블록체인 금융의 윈도우즈라고 생각하면 쉽다고 봐. 윈도우즈 위에서 엑셀도 돌아가고 크롬도 돌아가고 게임도 돌아가잖아. 이처럼 이더리움 위에서도 USDC 같은 스테이블 코인이 움직이고, 블랙록의 빌드 같은 토크나 미국채 펀드가 올라오고, 유니스왑 같은 거래소가 돌아가고, AB 같은 현금 대출 서비스가 돌아가는 거야. 이래로 이미 스테이블 코인 규모 약 3천억 달러 중 이더리움 생태계에 존재하는 스테이블 코인만 약 1,500억 달러가 넘었어. 그리고 이더리움 위에 기록된 금, 부동산 같은 실물자산 규모도 약 150억 달러 수준이지. 그러니 이더리움이 이제 단순한 코인이 아니라 일종의 금융용 운영체제처럼 평가받는 이유야. 그런데 이더리움 위에서 금융이 계속 커지면 이더리움 코인 가격도 진짜 올라가는 거야? 바로 여기부터가 진짜 중요한 얘기야. 형들, 이더리움이라는 거대한 금고가 하나 있다고 상상해보자. 지금 이 금고 안에 100억 원이 들어있어. 그런데 이 금고 시스템 자체를 공격하려면 1조 원이 필요한 상황이야. 굳이 1조를 걸고 100억짜리 금고를 공격할 바보는 없겠지?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미국채도 들어오고, 주식도 들어오고, 스테이블 코인도 들어오고, 각종 금융상품까지 들어와서 이 금고가 1,000조 원짜리 금융장부가 됐다고 해보자. 그런데 이 장부를 공격하기 위한 경제적 비용이 여전히 1조밖에 안 된다면 이제 상황이 달라지지. 지켜야 할 돈에 비해 보안 장벽이 너무 싸진 거야.
이더리움은 이 문제를 Proof of Stake 지분 증명이라는 방식으로 해결해 왔어. 이더리움의 장부를 검증하려는 사람들은 자신의 이더 코인을 일종의 보증금으로 걸어놔. 이걸 스테이킹이라고 해. 결과적으로 이 스테이킹 보증금이 커져야 이 시스템이 유지될 수 있는 거고, 이더리움 플랫폼의 사용량이 많아질수록 이더 코인의 가격은 형들의 상상에 맡길게. 그러면 이런 투자 가설을 세워볼 수 있어. 지금처럼 온체인 금융자산의 규모가 커진다면 이더리움이 지켜야 하는 경제적 가치가 커지고, 네트워크에 필요한 경제적 보안의 비용이 커질 거고, 그러니 그 보안을 담보하는 스테이킹 이더리움 코인의 수요와 가치도 커질 거다. 결국 장기적으로 이더 가격에도 상승 압력이 생길 수 있다. 어디까지나 언셈의 투자 가설일 뿐이고, 그러면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코인을 사야 할까? 나는 이더리움을 S&P 500처럼 포트의 중심에 놓을 안정적인 핵심 자산으로 보지는 않아. 오히려 성공했을 때 상방은 크지만 기존 금융과의 경쟁에서 밀리면 큰 손실도 감수해야 하는 고변동성 투자에 가깝다고 봐. 그러니까 9월 15일 법안 하나를 보고 통과 가자,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다음 세 가지를 확인해가며 투자해야 한다고 봐. 첫째, 온체인 금융 자체가 계속 성장하는가. 둘째, 그 시장에서 이더리움의 점유율이 유지되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셋째, 이더리움 생태계의 성장이 정말 이더 코인의 스테이킹, 수수료, 소각 보안 가치로 귀속되고 있는가. 현재처럼 이 세 가설이 유지된다면 포트 전체를 흔들지 않을 정도의 작은 비중으로 장기 투자 전략을 생각해볼 만해. 언셈이 지지난주 20% 오르기 직전 이더리움을 추천했던 이유도 이 세 가지 때문이었어. 그러니 형들, 오늘은 이것만 기억하자. 법안은 방아쇠일 뿐이고 진짜 엔진은 온체인 금융이야. 그러니 9월 15일 뉴스 하나에 흔들리기보다 이더리움이 앞으로 얼마나 많은 돈을 지키게 되는지, 그리고 그 가치가 실제 이더 코인으로 흘러들어오는지를 함께 지켜가 보자고.